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국회 법사위 현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 조국혁신당은 박은정 하나로 끝났다 이런 댓글을 제가 본 네. 기억이 가찬입니다. 있습니다. 네. 그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많은 여성 의원님들이 네.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예, 매일 이제 운동도 하고 예. 하면서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정말 강단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사실상 법사위가 끝납니까? 네, 금요일 날 이제 종합국감을 하면 이제 끝납니다. 네, 초선으로서 이번 국감 개인적으로 좀 어떤 소감과 좀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 검찰 향해서 쏟아낸 정말 그 사자후가 대단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이었고 국감을 경험했는데 처음에 굉장히 막막했는데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 보좌진들이 또 준비를 잘 해줘서 그리고 또 제가 검찰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보다는 아는 것이 좀 있어서 네.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또 유의미한 그런 내용들도 있어가지고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대검 국감, 그 중앙지검 국감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엄청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오늘 꼭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전수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직접 했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명태균 리스트 27명이 나왔는데 그 노영희 변호사에 따르면 그 강혜경 씨의 변호인이죠. 거의 흡사하다. 그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혹시 박은정 의원실에서 공개한 여론조사표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게 우리 네. 의원실에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명태균 씨 관련 그 미래한국연구소 시사 경남 등등에서 한 그 여론조사 중에서 1위 한 이제 여론조사 결과 공표형 여론조사를 150건을 전부 전수조사했습니다. 우리 와. 보좌진들이 예. 그 엑셀 작업을 통해서 날밤 새면서 네. 해서 나온 결과이고요. 그리고 그 노영희 변호사가 이제 얘기한 그 리스트 그 강혜경 씨가 네네. 얘기했던 리스트하고 겹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저 결과는 그 의원님이 직접 의뢰한 것은 아니고 저희는 그냥 기계적으로 1위 나온 후보들을 한 거라서 이것이 그 의원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추측할 수는 없는 사안인데 일부가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경선과 본선에서 무려 61차례나 1위를 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죠. 저게 대세였다 이런 표현이 정확한가요? 아니면 저게 좀 그날 왜냐하면 강혜경 씨가 실제로 미래한국 연구소가 주관해서 했던 그 여론조사의 내용은 조작이었다라고 발언하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질의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도 여론 조작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경선인지 본선인지 물었을 때 합쳐서 네. 두세 건 정도 있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강혜경 씨가 증언을 했고, 예. 그리고 저 여론조사가 실질적으로 불법이 있었는지, 네.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 예. 이런 부분들은 수사로 규명해야 될 사안이겠죠. 예. 이를테면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비용이 3억 7,500인가요? 그런 3억, 예, 네, 3억 7,520만 원. 520만 원 이 정도 네. 되는데 그 비용을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치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내가 그 돈 받아올게라고 하고 서울에 갔는데 돈 대신에 김영선 공천을 대신 받아왔다. 네. 이러고 세비 반띵 이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전직 검사시니까요. 이거를 창원지검이 그냥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이제 여론조사 비용 관련해서는 저희 의원실에서 제가 제일 먼저 기자회견했습니다. 네. 그것이 과거에 이제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건하고 비교하면서 예.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예. 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면 그래서 그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그 국감장에서 강혜경 씨가
씨가 그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자신이 그 정산 내역서를 만들었고 명태균 씨가 그거 들고 가서 돈 받아온다고 했다. 그런데 돈은 안 받아오고 김영선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명태균 씨가 그 돈 여론조사 비용 대신해서 김영선 의원이 그 뭐 준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공천 헌금, 그러니까 공천 대가로 볼 수 있고, 그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있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뢰우 부정처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대가 채무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비용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주지 않고 그 채무를 면제해주고 대신에 공천을 준, 그러니까 수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신 공천을 해주는 부정처사를 한 뇌물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수뢰우 부정처사에도 해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혹을 저는 제기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예컨대 진짜 범인들처럼 실제로 조사를 받아서 처벌받게 된다면 이 수뢰우 부정처사로 어느 정도의 저기가 되는 겁니까? 이게 수뢰우 실형도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뇌물죄가 이제 특가로 1억 이상은 특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한 중대한 실형 선고 예상. 몇 년 정도 됩니까? 되죠. 5년, 10년 이렇게 5년, 10년 가능한 구형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무상으로 이제 여론조사 받은 거, 이거는 또 기후행위 제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을 하고, 그것은 또 MBC에서 보도하기를 국민의힘 대선 비용에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은 대선 비용에 누락된 것은 회계 책임자의 책임이고,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 확정이 되면 대선 자체가 당선 무효가 되고, 그 대선 비용 500억 이상을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되는 중대 사안입니다. 500억 이상 반환해야 되는 중대 사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만나서 같이 싸워달라고 요청했을까요? 네, 빈손회동. 근데 정말 심각한, 저희가 이제 꼼꼼하게 따져보지를 않고 언론 보도에서 이런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지 않아서 박은정 의원님을 모시니까 저희가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만 종합을 해보면 거의 박근혜 대통령급 아닙니까? 저는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죄의 내용이. 그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거고요. 강혜경 씨 증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런 부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보다도 이것은 훨씬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보도를 보면요, 명태균 씨가 한 여론조사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소개를 했는데요. 정권 교체를 해낼 사람 누구냐, 이것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그것은 윤석열이다. 왜냐하면 P&R 리서치 조사를 인용을 했는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예비 후보로 1위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당시에 갤럽 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한 걸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로 봐야 될까요? 이런 것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 여론조사 결과가 정당하게 나온 것인지, 지금 강혜경 씨가 얘기한 여론 조작의 혐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지검이요. 지금 이런 정도의 국정농단급 핵폭풍급 이 사건이 터지면 검찰은 당연히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많이 투입해서 이 사안을 규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만일에 인정이 되면은 이거는 굉장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론 창원지검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맡겨둘 것이 아니고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해야 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저희 야당 의원들이 그 부분을 문제 제기했을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범죄 관련해서 왜 수사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약간 물으면서
증거가 나올까봐 안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예. 뭐 저기 예, 약간, 말씀하시던데 예. 저는 이것도 특별수사본부 꾸리면 뭔가 우르르 쏟아져 나올까봐 예. 안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두려워서 예. 그런 의심까지 듭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명품백부터 시작해서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보이는 태도는 정말 이게 뭐 국감장에서도 전직 검사 선배들이 전부 너무 부끄럽다. 이 정도면 검찰 문 닫아야 된다. 다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우정 총장이나 이창수 지검장은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두 사람이 명품백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해주기 위해서 불기소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 끝에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하게 이행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기대할 것은 없다. 네, 두 사람에 대해서. 국감장에서 의원님께서 이창수 지검장 향해서 이 사건 불기소 해주기로 하고 거래한 거 아니냐, 당신 중앙지검장 그렇게 해서 온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댓글창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본질 아니냐, 사건의 본질. 근데 사실 이제 과거에 그래도 검찰들은 조직을 이렇게 망가뜨리면서까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선택하지는 뭐 물론 과거에도 있었겠지만 드러내놓고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더 뻔뻔해졌다라는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이제 윤석열 검찰은 대통령 권력을 거머쥐면서 그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같죠. 그러니까 대통령 자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대통령 권력이 무너지면 네. 검찰도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종합을 좀 해보면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돌입을 해야 되는데 심의정 총장이 그런 생각이 1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검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 3대 요구를 했으나 결국은 뭐 성과 없는 빈손 회담으로 끝난 것 같은데요.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걸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반윤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그 목표지 실제로 반윤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번에도 본인이 그런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에 네. 가가지고 뭐 불려가서 꾸중 듣는 듯한 이런 예. 모양새 자체가 반윤 이미지를 굉장히 획득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얻은 것이 있다. 아하. 그리고 그렇지만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네. 정말로 구체적으로 실행력을 가지고 돌파를 할 의지도 없고 그럴 만한 역량이 지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뭐 분당설, 대통령 탈당 요구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동훈 대표가 거기까지는 안 갈 것이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 과정에서도, 재의결 과정에서도 한동훈 대표는 그런 선택 못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하고 싶어도 네. 본인이 그럴 만한 지금 국민의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네네.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그것은 부정하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발언도 또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반윤 모양새만 취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갔을 때는 네. 그거를 실질적으로 시원스럽게 얘기하는 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법사위에서 네. 저희 존경하는 박지원 원장님께서 매우 한동훈 대표를 걱정하고 계세요.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예. 너무 흔들지 마라. 버텨야 된다. 이렇게 걱정하실 정도로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리더십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가 네네. 한동훈 대표 빈손 회동 끝난 후에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또 불려가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예. 술을 드셨는지 예. 또 회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후 8시에 전화 받고 갔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 자체가 국민의힘의 원내에 들어와 있는 의원님들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한테 맞춰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건가요? 할 테면 해봐라 식의 어떤 대통령의 판단. 뭐 우리 당 의원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뭐 할 수 없지 네. 뭐라는 식의 태도가. 네, 윤석열식, 예. 예, 그 뭐 저는 워딩이라고 생각을 아, 하는데요. 예. 지지율 1%가 돼도 간다. 뭐 예. 이런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근데 예. 지금은 굉장히 그 말 자체가 예. 공허한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네. 법사위에서도 또 이렇게 살펴보면 네. 굉장히 풀이 죽어 있으시다. 아 그래요? 네. 풀이 죽어 있다. 그냥 제 느낌상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법사위 지금 국감 대검이나 법원 국감 네. 하시는 모습에도 특별히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막 이렇게 나서서 싸우시거나 이러시지 않는 모습을 보이세요. 네. 정책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정책 질의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대로 가면 같이 몰락할 텐데 예. 지방선거도 있고 예.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고 예. 괜찮겠는가 예. 하는 고민들은 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막 리더십 있게 끌고 가지는 못할 테지만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래도 그나마 예. 고민하시는 의원님들이 정말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나서고 그 대통령 탈당 뭐 이런 요구를 하실 때도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 탈당 요구를 한다면 어느 의원이 할 걸로 보이세요? 그분을 제가 거명하면 네. 나중에 굉장히 어떠실지 모르겠어서 아. 생각나는 분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니셜. K 의원이 쉽지 않을까. 아, 이니셜 네. K는 탈당 요구 할 네, 거다. 네. 아, 궁금합니다. 방송 끝난 다음에 의원님 누구신지 살짝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중앙일보는 오늘 아침 이제 한동훈 대표 쪽의 입장을 받아서 대통령실이 예스냐 노냐 확실히 답해라. 3대 요구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똑바로 말해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방금 나온 JTBC 보도는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가 각색 운운하는 것, 그러니까 용산이 대화를 각색하지 마라라고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침을 뱉는 것이다. 용산 대화 각색 말고 예스냐 노냐 답하라라는 그 한동훈 대표의 물음에 대하여 대통령실은 누워서 침 뱉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이고 뭐 공개든 비공개든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돼야 되는 관계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는 한동훈 대표가 그것을 측근에게 예스냐 노냐를 얘기해야 된다고 했다 이렇게 하는 기사를 봤는데요. 예. 그것을 왜 측근한테 얘기합니까? 그러네요. 대통령한테 가서 예스냐 노냐를 못 물어봤습니까? 그것을 측근한테 얘기하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이런 행태는 굉장히 윤석열 한동훈식 검찰발 언론 플레이이죠. 저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네. 여당이 대통령과 저렇게 소통이 안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또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서로 언론에다 대고 네. 그냥 서로 그냥 공방을 하는 예, 것이 한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일종의 뭐 3쿠션 전략일까요? 이렇게 툭 쳐서 대통령에게 들어가도록 네. 측근을 통해서 하는 방식의. 근데 국민들 눈살만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의원님 그 사진 보셨습니까? 저희 뭐 대통령실 그 대통령 어깨 이렇게 올린 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예. 어제 도하 모든 언론들이 보도했던 그 면담 사진이 굉장히 큰 충격과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사진 딱 보면서 의원님 어떤 생각이 일감이 드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저게 불려가서 꾸중 듣는 고등학생 예, 조사진입니다. 예. 하셨는데 저는 이제 검찰청 검사실 같은 느낌. 검찰청 검사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변호인 같고. 예. 네, 그런 저게 이제 막 저렇게 미세를 예. 부리면서 조사를 하는 특수부 스타일 그런 느낌이 취조. 들었어요. 저는. 네. 저는 사실 피의자 취조하는 장면이다. 네, 저는 그런 느낌으로 봐서 검사실이 저렇게 돼 있습니까? 대체? 검사실 저렇게 네모난 테이블에 예. 저렇게 변호인 옆에 앉아서 예. 조사받는 그런 형식이죠. 네. 조사받는 형식이다. 근데 저 자리에서 대통령이 반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네, 그 두 사람의 그동안의 관계, 관계.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할 때도 네. 두 사람이 측근이고 예. 특수한 관계이다라는 예. 것을 입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랜 관계에 비춰서 예. 뭐 반말을 예. 하는 관계였다고 너무 생각하고요. 자연스럽다. 그렇지만 저것은 여당 대표를 그렇습니다.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매우 부적절하죠. 네. 대통령은 지금 공사에 대한 구분이 없으시다. 아. 네, 저는 굉장히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고 대통령 권력 예. 자체를 이것이 사적인 음. 윤석열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국정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말도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와 오래 일했지만 내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이 있냐. 그러면 있죠. 네. 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장모 대응 문건을 작성을 한 것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윤석열 대검찰청을 가족을 위한 로펌으로 만들었다 이런 비난을 받았잖아요. 네. 쉽게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동훈 대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저도 물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뿐만 근데 아니라 그것에 가장 성실하게 같이 복무했던 분이 한동훈 대표예요. 한동훈 검사장.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원조 김건희 라인 아니냐. 총장 시절부터 카톡을 수백 장을 주고받으면서 고발사주 대응을 했던 그 사람 아니냐. 그 업보가 사실은 한동훈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당시에는 한동훈 대표, 한동훈 이제 검사하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한 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팀이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제 비유하자면 그 개국을 하신 거죠. 개국. 네, 그래서 윤석열 검찰 윤사단들이 예. 자기들이 개국공신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아. 그런데 정치권에 나오면서 한동훈 검사보다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이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대선 레이스를 달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동훈이 빠지고 명태균이 들어간 네. 거네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트리오입니까? 둘이 트리오가 해서 권력을 지금 향유하고 있다가 지금 이게 다 들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명태균 씨가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의원님. 네. 어떤 느낌 드셨어요? 근데 그들은 과거에도 그런 뭐 영적인 대화를 했습니까? 그 강혜경 증인이 국감장에서 영적인 대화, 김건희 여사하고의 영적인 대화를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하고 그런 내용의 대화를 뭐 한 것을 일부 시인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 대선 레이스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불법적인 의혹들이 이제 불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점점 커지니까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냐면 2번 그 밥도 잘 못 먹고 그리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아무래도 입원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관련해서 한동훈 친한계 쪽에서는 저 불상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는 표현 같은데요. 이제 대통령 부인이 이제 그 건강이 나쁘다는 것은 그것은 걱정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김건희 여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그 수사를 받겠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가장 큰 의무이죠. 그것을 풀지 않고 그냥 불상 모드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참 걱정입니다. 지금 뭐 테이블 관련해서도 뭐 원탁이냐 라운드 테이블이냐 사각 테이블이냐 뭐 정부 수립 이후에 그런 요구는 처음 본다. 그 논의나 대화의 수준이 너무 치졸하고 조선일보에서는 졸렬하다고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검찰 출신들이 이렇게
대범한 줄 알았는데 윤 대통령 뭐 체구도 크시고 근데 사실 국정 운영을 하는 걸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 검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사 정치, 검찰 정치인데 그것이 그 정치의 그 기본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윤석열 정부의 그 검찰을 네. 통한 이 수사 정치가 막을 내렸으면 좋겠고 더 이상 이 검찰 기사가 정치 일면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게 그래야 정치가 복원이 돼야 건강하게 민생을 고민하고 국리민복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부산 범어사를 찾아가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업보로 생각을 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고우면하지 않고 가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부산 또 범어사 왜 가셨는지 저게 아마 이승만 이제 이후 첫 방문이다. 네, 얘기합니다. 그 아마 이제 참모가 이 약간 이제 저기 종교적으로 네. 좀 모습을 보이시면은 조금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낸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저 굉장히 반감이 들었고요. 네네. 그 왜냐하면 이 서울의 이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회피하시고 네. 부산으로 그 외면했다. 저는 숨었다. 숨은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저런 메시지 자체도 매우 공허하잖아요. 그 결국 대통령이 국민을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 이런 네.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돌을 맞더라도 내 부인 김건희를 지키겠다 이런 태도 아니냐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본인 문제죠.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게 아니고 아하. 그게 본인 문제예요.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것이 국정농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네. 이것으로 진행되지 않기 위한 길목인 거죠. 길목. 예, 그래서 그게 그 저기 단순히 뭐 부인에 대한 위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고 네, 예. 그것이 본인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부인을 향한 사랑처럼 보이게끔 여론을 만들지만 내심은 부인이 아니라 이 자신에게 다가올 어떤 위협을 네. 막기 위한 길목 차단용으로 김건희 여사를 네. 이용하는 걸까요? 뭐 사랑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고 삐뚤어진 사랑인 것 같고요. 예. 그 가족과 측근의 비리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도 예. 그 특검을 반대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당당하게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을 해야 이 국면이 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그 순방 갈 때 우산을 자기만 쓰고 김건희 여사 네. 안 씌워준 장면이 갑자기 네. 연상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안이 너무 많아서 근데 오늘 또 시간도 많지 않아서 짤막하게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재보선 끝난 지 한 일주일 정도 되고 있는데요. 비례정당이지만 그래도 이제 전국정당화 그리고 지역정당화 하기 위해서 이번 선거 뛰셨는데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그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뼈아픈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라든가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이번 뭐 재보선 선거에 제가 법사위 일정이 많고 해서 제가 깊이 있게 막 이렇게 관여하거나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다음 주에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이제 또 그 내부에서 보고가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저도 당에 나아갈 방향을 저도 또 고민해보고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오늘 그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회담 의제, 시기,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라고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유력한 날짜는 11월 초, 아마도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한동훈 대표 100일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일단 국정감사는 끝나야 만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주말에 전격적으로
본격적으로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부 친한파와 민주당이 손잡고 그리고 다른 야당 의원들과 함께해서 다음 김건희 특검 정국을 넘어갈 수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네, 저는 잘 만났으면 좋겠고 네.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이 그 어떤 맥락에서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것을 실질적 진심으로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고민을 해서 어떤 정책이나 법안을 진행시키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요.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가 잘 안 되니까 민주당하고 할 수도 있다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친한계라고 예. 정치권에선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한동훈 대표가 다음의 대안인지 윤석열 다음 대통령 다음에 대선 후보로 적절한지에 네.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의 뭐 친한계 의원들이 민주당하고 같이 손잡고 범야와 예.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고립시키는 예.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도 마침내 통과시키는 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예. 저는 좀 그렇게 전망하지 않습니다. 일장춘몽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어, 그냥 한동훈 대표는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 복원해서 국민의힘에서 그 입지를 강화시켜서 전두환 노태우 같은 네. 그런 그 정권 이양. 정권 이양까지 예. 그렇게 그런 모델을 오히려 더 선호하고 예. 생각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군요. 네. 야, 그러면 의원님 이 특검의 전국을 어떻게 넘어야 됩니까? 지금 명태균 리스트 때문에 사실상 개혁신당도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기여하겠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189석으로 야권이 오히려 더 축소되는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되는데요. 이걸 좀 어떻게 좀 뚫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고민을 하실 거거든요, 네네. 의원님들이. 예, 예. 그래서 이 건의 그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 전국을 타개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민해가지고 김건희 특검법만이라도 네. 이게 그 통과가 돼야 예. 그 다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예. 그 어쨌든 동참해 주시지 않을까 그걸 네. 생각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이라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네. 최희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뭐 제3자 제3자. 추천이라든가 근데 그런 안이 없어요. 그런 네. 내용이 없고 예. 진심이라면 그런 안을 지금이라도 내놓고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네. 목소리를 내준다면 저는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최혜병 특검법처럼 이번에도 네. 김건희 특검법에 우리 안을 내자, 네. 친한계 안을 내자라는 의견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처럼 뭐 제3자 추천으로 하고 그다음에 명태균 리스트에 걸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빼고 뭐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 같이 협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님하고 만나는 네. 회동에서도 그 뭐 신속하게 그게 준비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의원님께 말씀을 좀 들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실제로 그동안 의원님의 예측이 적확하게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한동훈 대표가 진짜 실제로 최혜병 특검은 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안 됐고 그래도 김건희 특검은 할 거다 했는데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 주신 대로 반윤의 이미지만 구축을 하고 종래에는 노태우
전두환 모델처럼 그렇게 해서 정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저희도 취재를 해보면 제일 관심 있는 게 대선이에요. 맞습니다. 대선을 우리가 할 수 있냐, 대선을 민주당에게 혹은 또 다른 야당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그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의외로 이 특검 정국이 풀리지 않은 채로 더 길게 갈 수도 있겠다. 그걸 대통령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그래서 저런 태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오늘 의원님 안 모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이런 그 박은정 의원님의 해안이 똑 부러집니다. 이런 의견들 예, 시청자들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아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잠깐 듣겠습니다. 네, 그 이제 국감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명태균 게이트의 충격적인 내용들이 지금 뭐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끝까지 관심과를 가져주시고 그래서 저희 이제 법사위에서 그것이 그 검찰과 이제 가장 최전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지해 주시고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로 저희가 하나하나 의혹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저도 제일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저희 박은정 의원님 창에 농협은행 광고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취재 편의점이 아니라 박은정 의원님 후원의 광고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의원님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